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로운 투자자 우리 춘천거위 이고은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춘천거위 이고은입니다. 어때 좀 거위들 잘 자라고 있나요? 거위들이 요새 좀 키가 작아졌죠? 아, 좀 줄었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 종종 출연하셨는데 그래서 근황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거위 농장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 한 3년이 조금 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관리한 자산 거위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품종의 거위들을 꾸준히 또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시장 상황이 대부분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자산 거위들의 시세는 뭐 많이들 떨어졌죠. 그래서 자산들의 거위의 어떤 시세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위가 잘한다는 거는 거위의 가치가 이제 잘 크고 있고 가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거위가 황금알을 잘 가져다 주고 있나? 이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뭐 주식의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뭐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부문별로 이제 살펴봤을 때 부동산 거위들 어쨌든 저한테 꾸준히 현금 흐름 가져다 주고 있고 미국 배당 귀족주들 저한테 꾸준히 배당 가져다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금 옵션 매도 거위도 오히려 그 거위는 최근에 오히려 더 활약을 잘했죠. 예, 달러 현금 흐름을 잘 갖다 주고 있었고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장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현금 인컴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예, 크게 아직은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거위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왜 거위로 명칭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투자업계에서는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거는 모든 투자업계 동서국을 막론하고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거위다. 네. 또 이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자유로운 투자자. 어떤 책이에요? 제가 사실 꿈꾸는 저의 이상형이 자유로운 투자자이고 계속해서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뭐 경제적 자유건 시간의 자유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제가 투자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투자 행태를 봤을 때 그렇게 자유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를 보면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같이 자산시장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나는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호재가 있으니까 사보고 악재가 있으면 팔고 그렇게 사팔사팔하면서 시세 차익만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그게 돈의 자유 어떤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의 자유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유는 투자의 자유 3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네.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의 원리에 대한 책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돈의 자유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를 그 3가지 자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돈의 자유는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을 나의 모든 총 자산이 가져다 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원들도 내가 충분한 현금 흐름을 월급을 통해 벌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돈의 자유가 있으신 거죠. 그쵸? 나의 시간 자산이 충분한 현금 흐름을 벌어다 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시간의 자유를 원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자산이 가져다 주는데 나의 시간 자산을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적게 해서 그 시간을 투입량을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의 자유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준 나의 자산들이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분포하게끔 하는 것. 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요새는 좀 많이 공감 갑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면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은 또 어디 쪽이세요? 그 돈, 시간, 공간 중에서 요새는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의 자유를 제가 충분한 현금 흐름을 얻었기 때문에 퇴사를 했고 그래서 시간의 자유도 얻은 셈이 됐고 이제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좀 더 공고히 하면서 이제 공간의 자유를 좀 더 추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요. 굉장히 이제 혼돈의 또 시절이기 때문에 또 한때 우리 또 유명했던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 상황은 저보다 대표님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혼란스러워요. 네, 혼동기인 거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더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옛날도 아니지 1년 전에 나왔을 때는 지금과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똑같은 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원칙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지금같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투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샀다 팔았다 해서 원화 차익을 구하는 것 이러면 조금 너무 집중해 계세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좀 더 크게 정의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모든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만약에 내가 빨리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 남게 되는데 앞으로 자산이 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은 여기서는 투자를 못 하게 되겠죠. 시세 차익을 못 남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관점을 좀 재정의하면 자산을 늘리는 거래. 좋은 자산을 늘려가는 게 투자래. 그러면 지금같이 자산 가격이 쌀 때 내가 좀 더 자산을 더 많이 잘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의 관점이 달라지고 또 행동 양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요새 엄청나게 강세를 띠면서 가상화폐들 가치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이 달러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화에 중독되어 있어요. 원화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를 늘려가는데 너무 좀 약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달러의 어떤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앞으로 달러 가격이 더 오를까요? 그렇다면 내가 달러를 사서 나중에 원화로 바꿔서 그 차익을 가질래요. 이런 의도를 갖고 궁금해하시는 거죠.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가가 싸긴 싼데 저환율에서 어떻게 사요 이러면서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달러라는 일단은 달러 화폐가 좋은 자산인가? 내가 늘려갈 만한 좋은 자산인가로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지 내가 달러를 샀다가 나중에 원화로 샥 바꿔서 그 환전 차익을 먹어야지 이거보다는 반대가 더 낫다는 거죠. 내가 그럼 달러가 좋은 자산이라고 믿는가? 그래서 시작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좋은 투자의 방법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합니다.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을 가치평가해서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에 듣다 보면은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이 나는 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뭐 하나 있을까요? 법정화폐는 이제 제가 역사를 봤을 때 그 법정화폐의 가치가 끝까지 유지된 문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법정화폐의 가치는 0에 수렴합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가야 할 좋은 자산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생활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의 가치가 좀 단기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유의를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를 모아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개수 10억 개 이거보다는 좋은 자산으로 환율이 좋을 때 가격과 화폐의 환율이 좋을 때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달러든 뭐 원화든 법정화폐라는 게 이제 어쨌든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쨌든 교환의 도구는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가상화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법정화폐의 어떤 기능은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는 저 교환의 도구인 것, 그거는 유지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를 믿고 늘려갈 자산으로 보느냐, 그 신뢰감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유하겠지만 그 외에 이걸 좋은 자산을 믿고 꾸준히 늘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뭐 부동산, 주식, 금, 암호자산 이렇게 저는 골고루 가져갈 것 같아요. 아, 실물 자산 위주로 보유하는 게 낫다. 그럼 가상 자산을 되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자산마다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세대가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가 가상 세계의 태동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라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막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면은 물론 모든 이제 자산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그 되게 좀 변동이 심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태동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 뭐 땅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 나중에 가상 자산이라는 게 공간의 자유로 해서 메타버스. 결국은 새로운 공간이 생길 건데 이 공간이 앞으로 우량하다, 성장할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우량한 가상 자산들도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보시는 네.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투자를 하려면 결국 가치 평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히 가치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치 대비 너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상투 잡지 않기 위해.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경매로 치면 감정가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기준이 되죠. 우리가 네. 어떤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싸게 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을 텐데 그 싸다는 기준이 어디인가를 어느 정도를 정하기 위해서 가치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대체 어떤 거를 싸다, 어떤 걸 비싸다라고 해야 되는지, 대체 어떤 지표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한번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가치 평가 방법은